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해 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기님의 오늘 추천주는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대덕전자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부분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김종우님은 유비벨록스를 꼽아주셨는데 스마트 카드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카드 운영 체제를 공급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대덕전자와 유비벨록스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좋은 그런 흐름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화 사회와 관련해서 보면 하드웨어 이 IT 부품 쪽에는 대덕전자 같은 종목이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올라오리라고 보고요. 물론 뭐 최고의 중심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또 그 주변 부품으로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이런 종목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가 이쪽 진화 사회에서는 그 소위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제조 분야에서는 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덕전자 좋다 이렇게 보고 차트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한 바닥에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거래 터진 것도 굉장히 좋아서 최소 11,000원대까지는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비벨럭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장의 중심이 소프트웨어보다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치중되는 그런 경향은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의 소위 산업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은 결국 제조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것은 이제 타고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소위 젓가락이라고 하는 거, 이 호주에서는 실제로 애기들 교육을 시킬 때, 영재 교육이나 이런 것 시킬 때 이제 젓가락질 하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그런 면으로 이제 철 젓가락으로 콩집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 유학을 다녀오시거나 다른 분들 잘 못해요. 그리고 같은 이 아시아권에 있다 하더라도 중국 분들은 대나무 젓가락 쓰고요. 또 일본 분들은 그냥 나무 깎아서 쓰거든요. 근데 이 나무 깎아서 쓰고 이 대나무로 쓰는 젓가락질하고 저희처럼 과거에 원래 저희 젓가락은 이제 청동으로 된 그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그런 건데, 그런 쪽과 관련해서 이제 수천 년간 단련된 그런 것이 우리 제조 기술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IT 제조, 반도체나 IT 부품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이 앞으로 뭐 얼마간 이 경쟁이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대덕전자는 반도체를 이어서 반도체에 이은 IT 부품 중에서 아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봐서 대덕전자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 자리도 한참 남아있는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검은 하단에 있는 것이 이게 업황선인데요. 이 업황선에서 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면 쭉 올라와서 여기 보였던 이 검은선 레벨까지 반드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헤드 숄더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넘어서죠. 여기 지금 거래가 한 번 더 터져주면 여기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이 대덕전자가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사실 삼성전자만큼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이 한 20-30%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것은 사실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 대덕전자 펀더멘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테기 때문에 지금 장은 이런 종목들을 진입하면 내년 1, 2월을 보고서 지수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대덕전자 두 종목 승자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대덕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오하임님은 KC텍을 꼽아주셨는데요. 디스플레이 제조용 공정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고요. 조영훈님은 KMW입니다. 5G 대표적인 종목인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고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5G 관련주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죠? 네, 뭐 일단 특히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빅트렌드가 걸려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실적이 제일 좋은 종목이 올해 제일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5G 종목들은 이 KMW하고 RFHIC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RFHIC는 화웨이와 관련된 종목이고 또 KMW 역시 중국하고도 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있어서 중국 통신 5G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곧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트렌드는 계속 유지된다. 단 이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종목이 그 지난 1월 달 정도 전후에 만 원 했던 게 지금 8만 원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8개월 정도 만에 이 8배, 800% 올랐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에 지금에 나오게 되는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실적 호전이 이 가격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고려해야 되고 또 제가 보고 있는 장기 목표치 시스템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철저하게 익절을 달고 가는 그런 매매가 돼서 꼭 KMW 갖고 계신 분들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7만 원 들어요. 7만 원 라인이 혹시 이탈이 되게 되면 비중 3분의 2 정도는 일단은 버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도 올해 실적 대비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데이터로서 다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이 아마 가장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은 상대적 관점에서 좋고요. 내년에는 베이스먼트 이펙트라고 해서 올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돋보이는 실적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7만 원 꼭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종가 이탈이 일어나면 비중을 줄였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5G 관련 종목들도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애들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잘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익절 관리 잘 해라 말씀드리고 KC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 종목 KMW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은 항상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자리, 여기 첫 번째 자리,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5배가 됐든 8배가 됐든 2배가 됐든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KC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KC텍. 네, KC텍이라는 종목을 보면은요, 제가 왜 이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5G 이게 처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저희 KMW도 이런 자리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 되셨죠. 요게 KMW 따지면은 10,000원, 12,0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 자리에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쪽에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지금 거의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제 IT 소재나 부품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을 또 한번 따라잡아보고 여기 시장을 1등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IT 쪽의 투자는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 아주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관련한 디스플레이 쪽의 공정 장비를 포함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쪽 하반기에 그 삼성전자 5조 또 LG도 한 2조 5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러고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는 막 수주 실적들이 올라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사실은 아까 KMW로 따지면 이 자리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승자 KC텍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여러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욕심을 좀 제어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어 기준, 익절 기준을 잘 해서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가가 상투를 칠 때는 악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적도 좋죠, 수급도 좋죠, 차트도 올라가서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실은 상투권에서 그런 거고요. 바닥권에서는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니까 오히려 기대 수익은 상투권에 있고 모든 게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관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은 실적이 조금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 중심을 주는 게 좋고 항상 현재 이 종목이 잘하고 있냐가 아니라 앞으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잘할 거냐 하는 것에 순서를 둔다면 앞으로 잘할 게 중요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두 종목 승자 KC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KC텍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굵직한 대형주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윤여민 팀장이 현대차를 집어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완성차주들이 또 잘 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하반기에
있는데 럭셔리 신차 라인업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부분 실적으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삼성전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전기는 MLCC가 돌아왔다라는 분석과 함께 또 5G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삼성전기 지금 누가 더 나을까요? 네,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요즘에 동해안에는 이제 연어가 돌아올 시즌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저희 그 시골에 계신 우리 삼척에는 부모님 그 농장 바로 앞에도 개울이 지나는데 이 연어가 지나가면 지느러미가 위에 상어처럼 이렇게 쭉 입니다. 물방 고기반입니다, 진짜로. 근데 돌아오는 삼성전기, 연어가 돌아오는 이 가을철입니다만, 어쨌든 삼성전기 돌아온다, 이렇게 보고요. 연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어딜, 태평양에 가서 이제 다 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알라우로 오는데, 삼성전기도 그만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이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소위 IT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원래 이제 뭔가 제조를 하려면요, 이 손만 좋아서 안 돼요. 눈도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말로 눈썰미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눈썰미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이 IT 부품이나 장비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앞으로 세계적인 회사가 계속 될 건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시고 MLCC라는 것을 이제 보면 제가 지인이 이쪽에 또 연구소에 또 근무하셨던 지금은 교수로 계시지만 지인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MLCC를 언제 개발했냐면 거의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그 전부터 막 투자를 해서 개발했다면 이 삼성전기는 벌써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삼성전기가 좋은데 약간 곰돌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삼성전기가 좀 고전을 했던 이유는 바로 중국의 어떤 경쟁사들의 저가 전략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일종의 치킨 게임 비슷한 거죠. 그럼 물론 삼성전기 이걸 이길 것으로 봅니다만은 조금 곰돌이고 여기 물려 있는 종목들이 좀 분들이 많아서 탄력 자체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삼성전기를 보시고요.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네. 자, 이 현대차는 삼성전기의 자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 있거든요. 네. 업황이 나빴다가 이제 좋아질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고, 현대차는 그동안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서서 상승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신차 효과, 물론 당연히 또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현대차가 지금 제조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그건 누가? 독일 소비자들 또 독일 전문가들이 인정을 할 정도다. 자국의 전기차, 자국의 수소차는 70점 주고요. 네, 현대차는 90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신차 출시 기대감도 굉장히 그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저는 현대차 굉장히 좋게 보는 것은 이 자동차 안에 요즘에 절반은 전자부품이에요. 근데 전자부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산 전자부품이 채용되고 또 거기에 많은 솔루션들 채용되게 될 현대차는 미래 자동차 세계로 가면 이제 어차피 앞으로의 세상은 자동차도 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화 세계에 가장 강력한 소위 그 경쟁을 보유할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현대차는 앞으로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이 종목과 함께 지금 만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들어서 만든 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여기 넘어와 있어요. 참 너무너무 오랜만인데 이 만도가 여기 넘어온 게 보시다시피 과거 2015년 이후에 여기 전기차 자율주행차 바람이 불었을 때 여기서 이 큰 종목이 6만 5천 원 갔죠. 네. 여기 얼마냐? 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도 여기 큰 바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산업 자체는 글로벌 구조 조정이에요. 하지만 산업 내에서 미래 자동차 쪽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세계 그 자동차 시장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꼭 이겨낼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현대차나 미국에 있는 포드 자동차 정도는 앞으로 잘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현대차를 두 종목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더 강했네요.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현대차입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정원정 과장은 클리오를 꼽아주셨습니다. 화장품주죠. 신제품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고성장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종근당 홀딩스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오와 종근당 홀딩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두 종목 모두 좋은 자리에 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 앞으로의 그 고령화 트렌드를 고려할 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집안에 가면 저도 이제 딸이 둘이나 있어서 이 녀석들 다이어트 하면서도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화되신 그런 그 사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 수요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단 이제 종당 홀딩스를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이 좀 많고요. 안 간다는 건 아닌데 여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하고 실적 호조 얘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목표 고점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수 관련 종목들은 가급적 종목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종당 홀딩스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바이오 제약 전체적인 섹터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오늘은 이제 막 여기 턴하고 있는 클리오를 드리는데 이것도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 종목들 쪽에서 제가 화장품이나 또는 음식료나 이런 부분 좀 조심하자라고 하지만 종목별로는 실적이 진짜 크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예외예요. 종당 홀딩스가 바이오 그다음 헬스케어 섹터에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클리오도 나쁘진 않고 여기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조금 크다, 좀 편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클리오를 말씀드리고 종당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오늘 승자를 클리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클리오로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8강전 대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갔는데요. 대덕전자와 KC텍 그리고 현대차와 클리오까지 4개가 정해졌습니다. 4강으로 가볼게요. 대덕전자와 KC텍이에요. 두 종목 모두 좋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아깝네요. 네, 아깝죠. 네. 그래도 사실은 열 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프죠.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과거에 제 아들이 신체 검사 오늘 내일 간다 그러는데 군대 갈 때 현역을 가려면 이 손가락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약지가 아니라 여기 검지라 그러나요? 엄지, 검지 그렇죠. 왜냐하면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손이니까요. 아픈 손가락은 다 아프긴 아픈데요. 그 중에도 꼭 중요한 손가락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에게 이 대덕전자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까 삼성전기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기가 오르면 조금 아직 속도를 못 내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장주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막 여기 돌아서고 있죠. KC텍은 여기에 돌아서고 있는 거고 KC텍으로 관점에서 보면 대덕전자는 여기거든요. 지난해 올해 1월 자리,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갔잖아요. 네. 기대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KC텍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KC텍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IT가 조금 약한 거예요. IT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중심축은 이미 나온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또는 지능화 사회로의 그 산업 혁신은 앞으로도 수백, 100년 이상 진행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도시화, 그다음에 이런 그 커스터마이징화 이런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그 산업적인 기반은 지능화 관련한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지수가 흔들려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IT주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
관점에서 네. 보시고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K시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텍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와 클리오 대결입니다. 클리오, 현대차를 워낙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클리오가 꺾을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클리오는 좀 개별 종목에 가깝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좀 많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클리오 갈 때는 다른 화장품주들이 많이 가면 좋은데 요즘에 화장품주들 그냥 힘 못 쓰잖아요. 그것은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5년 내에 대상투를 기록해서 2015년에 화장품 대상투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들 다시 대시세를 내려면 앞으로 2, 3년 또 3, 4년 더 추가 조정을 보인 다음에 아마 다음 파동에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10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진흥화라는 것도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무역 전쟁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수 의존도가 높거나 이런 종목들 조금 부담이 될 거고 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률에 기대고 의존도가 높았던 회사들을 잘 못 간다고 봤을 때 두 종목의 승자 현대차는 과거에 중국 관련 종목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네.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성장을 하고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멘텀을 갖췄다. 그래서 현대차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현대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강을 치러봤더니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는데요. KC텍과 현대차가 결승 우승 후보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 종목을 가려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현대차 좋습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 뒤를 위해서 가긴 갈 건데 네. 한 절반쯤 이제 IT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조금 약하다고 보고 두 종목의 승자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인 오늘의 우승 종목 KC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대형주는 무겁군요. 예, 그렇죠. 네. 대형주들은 제가 일명 이제 곰돌이라고 부르죠. 곰돌이들이 느릿느릿해요. 한데 또 곰돌이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끼가 천리 같다는 얘기는 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토끼가 빠르긴 빠르지만 천리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소는 소걸음으로 슬슬 가도 천리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나 이런 그 큰 종목들의 강점, 우량주의 강점은 한번 방향을 잡고 가기 시작하면 천리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천리를 이제 또 가게 되면 대략 저 대구나 저 구미나 이 정도쯤이 될 텐데 천리를 가게 될 거고 그 천리에 해당되는 것이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보 천리의 강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한 종목의 우승 종목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가볍고 기대 수익이 단기적으로 좀 클 수 있는 종목을 상대적이지만 좀 골라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K스택을 드렸고요. 이 실적이 계속 좀 개선될 거예요. 내년도에도 아마 중국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거고요. OLED 쪽을 따라잡고 싶어 해요. 네, 중국이. 그런 면에서 계속 이 투자들이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국내도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가 중국의 1등 뺏기면 안 되니까 공격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디스플레이 OLED나 이런 쪽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앞으로 좀 호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K시텍 오늘 수주 소식도 있습니다. 좋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9,200원, 목표치는 대략 23,000원, 손절 라인은 17,000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시텍의 가격 전략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19,2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들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주말 새 분위기가 약간 변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굳이 재선을 의식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원인은 일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자리,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붙들어서 유턴시키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 바로 끝날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나 사고를 잘못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더 무역 전쟁을 확산시키고 확전시키면
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제 이 글로벌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그런 경기 둔화, 침체가 미국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나쁘면 미국이 과거에도 카터 대통령이랑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이 경기를 못 챙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뭐 빨리 급하게 뭐 해결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을 또 아주 악화시켜서 미국 경기를 나쁘게 만들 의사도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이 농업 지역이라든지 또는 러스트벨트 지역들에 대해서 소위 그 공업지대 이쪽에 대해서 뭐 또 이 그 농산물 사준다라는 그런 카드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잘못한 그런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에 대한 것들보다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그 일자리 증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 성공한 거예요. 무역 전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보기엔 재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상황은 유지를 하면서 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너무 여러분들 악화되지도 않고 지금 정도 레벨에서 그냥 멈춰진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악재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무역 전쟁 문제가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잘 못 냅니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되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이 방송 이후에 또 일정 있으시죠? 네, 잠시 후에 10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황이나 주도 섹터 앞으로 2월까지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어떤 종목 주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이제 핫한 그런 섹터들이 뭐 정시테마도 있고 경협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쪽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0시 10분 김동호의 애프터 오시기 네. 바라고요. 카카오 TV를 진행되니까 많이 오시고 문자 샵 2034 하고 김동호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걸 타고 오시면 카카오 TV를 통해서 공개 방송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